국민연금이 수익률 제고와 자산 분배를 위해 대체 투자를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반면 다른 연기금과 또 증권사는 자금력과 전문성을 키워서 대체 투자 분야에서 국민연금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시간에는 국민연금의 대체 투자 부진 요인과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증권부의 조영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먼저 국민연금의 대체 투자 그 현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국민연금은 2023년까지 전체 금융 자산에서 대체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15%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양호한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대체 투자 비중을 늘려서 수익률 제고와 또 이제 위험 분산 효과를 노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조한 집행 실적이 이어지면서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연 단위로만 봐도 매년 대체 투자 비중이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의 금융자산 중 대체 투자 비중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0.6%, 11.8%로 목표치를 2%포인트 이상 밑돌았습니다. 올해도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11.9%를 기록해서 연말 목표치인 12.7%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체 투자 분야에서 집행이 부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집행 부진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국민연금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경쟁 상대인 국내 대형 증권사와 또 증권사의 자금력이 커지고 있고 또 중소형 연기금도 이제 해외 IB와 협업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유럽 등에서 매물로 나온 조단위 투자처가 국민연금을 거치지 않고도 자금력과 노하우를 가진 이제 증권, 자산운용사에게 넘어가고 이제 바로 직거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IB 강화에 나선 국내 대형 증권사는 글로벌 IB와도 경쟁을 벌여서 1조 원 규모의 메가딜을 따내면서 이제 새로운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 또 국내 연기금과 공제에도 글로벌 IB 운영사와 협업을 통해서 대체 투자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고 또 빠른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서 이제 딜을 성사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본사를 전주로 이전한 이후에 이제 전문 인력들이 계속 이탈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또 의사결정이 비교적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 경쟁에서 점차 뒤처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구운용본부가 정보력과 네트워크전에서 점차 소외되고 있다는 이른바 국민연금 패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구조 자체가 이제 굳이 국민연금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본사를 전주로 옮기면서 전문 인력들이 빠져나간다는 건 본사 이전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하다 보니 좀 패싱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네, 일단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제 대체 투자 부진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IB 그리고 운용사와 접점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구체적으로 대체 투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서울 사무소 같은 이른바 이제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서 접점을 넓혀야 한다, 이런 말인데요. 예.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 자산은 운용을 전주에서 하건 서울에서 하건 큰 영향이 없지만 대체 투자는 이제 한 건당 규모가 워낙 크고 또 실시간으로 딜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보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또 국민연금 경쟁 상대인 해외 연기금을 보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체 투자 전문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국내 공제 외에도 해외 연기금과 손잡고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공동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계속 일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비판 항상 나올 때 어떤 운용 전문성이라는 단어가 항상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지배구조를 좀 다시 한번 새로 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제기되는 말인데요. 이제 공사를 설립하든지 이런 별도의 전담 운용 기관을 설립해서 운용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 이런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 운용을 책임지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기금운용본부인데요. 이제 기금운용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습니다. 이제 기금위에서 논의된 안건과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내에 있는 기금운용본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이게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따져보면은 기금위가 기금운용본부를 이제 지배하는 구조인 건데요. 이제 기금위 구성은 전문성보다는 이제 대표성이 강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금위 구성을 보면 이제 기금 운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정부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결국 정부와 가입자의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협회나 단체를 대리해 참석한 위원이 대부분이고 기금 운용 전문가 목으로 활성된 건 단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데도 가입자를 대표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이해관계 단체가 추천한 비전문가들이 기금운용위원으로 참석해 관여하는 건 효율성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은 이제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지급하되 스스로 운용 결과의 책임을 지는 DB형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연금 가입자가 참견할 일이 아니고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겨야 한다. 전문가에게 이제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참 근데 어떤 국민연금의 상징성이나 대표성 혹은 특수성을 생각했을 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참 여기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한번 진지하게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배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도 관리와 기금 운용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제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금을 관리하는 곳과 이 자금을 굴리는 곳을 철저하게 나눠놨고요.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연금인 캘퍼스는 운영 이사회를 가입자가 선거로 선출하는 등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이제 시스템을 많이 마련해놨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투자공사의 의사결정 구조가 연기금 지배구조 모델의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한국운용 총재, 그리고 민간 전문가 6인을 위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에는 이제 자산운용사 대표 이런 실무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고요. 이제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민간 전문가가 맡고 있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해봐도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후진적이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더 늦기 전에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됩니다. 예, 지금까지 조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